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달라는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왕 클래스 3부 주식왕 퀸덤의 진행을 맡게 된 조윤아입니다. 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이나 결과는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전문가분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분들은 1:1 유사수신 행위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사기 행위는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 들어보셨나요? 이 소설 같은 경우는 16세기 베니치아 상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걸 알려주는 희극이기도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샤일록은 주인공인 주인공인 바사니아의 결혼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담보가 친구 안토니아의 살 1파운드였죠. 사실상 이자가 사람의 살이었던 셈인데요. 요즘에 영끌이나 비투로 주식, 부동산 이렇게 많이 사놓았는데 이자나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내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져서 이중고를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로 인해서 정부나 중앙은행도 고민이 참 많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만약 채무자분들을 비난할 수도 없죠. 1인 채무자의 그런 채무들은 전체적인 경제까지도 영향을 끼치니까요.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도 올랐다라는 결정도 내려졌는데요. 이렇게 매주 민감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요. 함께해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야겠죠.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우측 하단 보시면은요. QR코드 보이십니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은요. 하나의 링크가 뜰 거예요. 이 링크 통해서 저희 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노란 톡방에다가 주식왕 퀸덤이라고 5글자 적어주시면은 또다시 톡방이 하나가 뜰 거니까 이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실시간으로 얘기하면서 종목도 얘기하실 수 있고요. 또 빠르게 이슈 받아보고 정확한 분석 통해서 여러분의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이 끝나면요. 이렇게 비밀번호가 걸리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즉시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사진 한 장도 찍어서 올려주시면요. 더욱더 다양하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세 분이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드릴 텐데요. 오늘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오른쪽에는 나현지 씨 그리고 왼쪽에는 임미정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나현지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나현지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요즘 날씨 정말 후덥지근하고 밖에 나가면 습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한데요. 이런 날씨도 모두 주식과 연관돼 있습니다. 제습기 건조기 관련주인 LG전자,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해 캐리어 에어컨이 있는 오텍, 그리고 그 외 냉매 관련주인 SCD, SN테크 등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주가를 다 확인해봤더니 모두 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특히나 신성 델타테크나 오텍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어떤 시장, 어떤 상황에서도 수급과 이슈를 확인한다면 분명히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메가 트렌드 종목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이슈 관련주들 가운데 어디로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영웅주들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웅주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는 길 너무 눅눅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습도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 습도 85%랍니다. 어쩐지 진짜 그쵸. 축축 처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습도, 이렇게 냉매 관련된 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제습기 없이는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미정 전문가 소개 그리고 오늘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시황 분석을 통한 투자 아이디어와 업종별 투자 전략의 강점을 가진 이미정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황부터 업종 그리고 기업 순으로 탑다운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 방식으로 분석한다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또 저가 매수의 기회까지 잡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과 또 유망한 산업을 분석해서 해당 산업과 관련된 좋은 종목과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주식 투자하시기 참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3명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니까요. 꼭 채널 고정하시고 하단에 보이는 노란 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오늘이 제가 MC인 날인데요. 저는 오늘 MC 조윤아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이슈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요. 그 이슈 정확하게 분석해서 수익률 안겨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넣어 놓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이 특별히 강세를 보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LNF, PNT 등등의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빨간색 보이고 있죠.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고요. 또 다른 이슈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 있었고요. 이외에는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LG전자의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소식들과 함께 단기적 반등이 나와준 오늘의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함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또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래 보시면은요, 이렇게 QR코드 위치해 있습니다. 이 QR코드를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통해서 저희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노란 톡방에다가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작성해 주시면은 또 다른 톡방 하나 틀 테니까요. 그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주식시장은요, 해외 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특별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의 흐름을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미정 전문가로부터 미국 시장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한 미국 증시 시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는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하향하면서 일제히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 넘게 올랐고요. 또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3% 넘게 급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3% 넘게 올랐는데요. 이날 시장은 소비자 심리지수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소폭 완화시키면서 급등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대형 기술주와 여행주, 금융주가 일제히 오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2주 동안 약 10%의 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도 오늘 장에서 강세로 전환했는데요. 7월물 WTI는 전 거래일보다 3% 넘게 급등한 10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대표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번 주에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국내 시장은 이런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어받아서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황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미국장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을 했다 보니까 저희 시장까지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상승 시작에 이어서 상승 마감이다라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전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요. 나현지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앞서 의정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장이 2% 상승 마감한 만큼 우리 장도 오늘 붉은색 불을 많이 켜줬습니다. 특히 뉴욕장에 이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호텔 신라나 대한항공, 파라다이스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콘텐트리 중앙, CJ-CGV, 롯데홈쇼핑 같은 관련 리오프닝 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외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들이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보다 현대, 기아의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 등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아이오닉5와 EV6는 많은 상을 받기도 했죠. 그만큼 더 주목을 받고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LG전자뿐만 아니라 롯데나 SK 등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거란 예상과 함께 또 이런 전기차 충전 시설의 수요 또한 점차 급증할 거란 관측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말해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네.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이 아예 상승 흐름으로 전환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세넥은 지난 3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의 반등은 과매도 상태에 대한 약세장 랠리로 보인다며 단기적인 추가적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중기적인 약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 위험 증가와 기업 수익 하향 조정에 의해 다음번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는데요.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아직까지는 모든 우려감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경기 침체 우려 등 아직 증시 하락의 요소들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 또한 예상보다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시장 좀 더 조심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현지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시장이니까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근데 제가 어제, 네. 아니죠, 지난주에 이 글로벌 하락률 랭킹을 봤는데 저희 나라가 2위에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최근 1개월 하락률을 살펴보면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16.1%, 또 코스피는 마이너스 11.1%로 글로벌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했는데요. 지난 6월 23일 오후 1시 기준 랭킹에서 러시아가 마이너스 37.3%로 3%로 1위를 차지했고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9.8%였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지난주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죠. 환율을 살펴보면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지난 목요일 마감이 1,300원을 고가에서 1,30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는 강세가 되죠. 반대로 원화는 약세를 띠게 됩니다. 또 원화가 약세일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만큼 수익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빼내면서 이 달러를 자신의 나라로 다시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달러 보유가 조금 줄어들게 되고 좀 더 달러는 강세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되물림으로 지수는 좀 더 하락하게 된 상황인데요. 다행히 오늘은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린 1286.5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1,300원대까지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좀 무서운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다행히 조금 내려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덕분에 아마도 지수가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쵸. 들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작은 이슈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증시 일정 자세히 알아두는 게 아무래도 스스로에게 유리하겠죠. 임희정 전문가님, 어떤 증시 일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주목해서 체크해야 할 일정을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우선 오늘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첫 해외 순방지인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는 29일과 30일에 이틀간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29일에는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2017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지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국내 시장에서 쌍용차 인수전이 쌍방울그룹과 KG그룹 간의 2파전으로 치러지면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지난 24일 쌍방울그룹은 쌍용차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회계법인에 인수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은 이번에 스토킹 호스 입찰 당시 인수대금으로 제시했던 3,800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KG그룹과 쌍방울이 모두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쌍용차는 최종 인수 예정자가 결정되면 다음 달 초에 투자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니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5월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와 미국의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일정도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연준이 물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삼는 지표인 5월 개인 소비지출 PCE 지표로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30일에는 미국의 기업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국내 증시에서 바로 다음 날 반도체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꼭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증시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장에서는 이슈에 팔고 이슈에 산다가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증시 일정까지 알아봤는데 얘기해 주신 증시 일정 중에서는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의 증시 일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요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3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경우에는요, 삼성전자의 실적을 가늠하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삼성전자, 오만전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살짝 반등세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올라가야 될 것이 더 많잖아요.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희 나라 경제 전반에도 우리나라의 전반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묻어놓고 그냥 장기 투자하기보다는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니까요. 저희 이 아래 보이는 노란 톡방에 들어와서요.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함께 짜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래쪽 보시면은요. 이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이 QR코드를 일반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은요. 핸드폰 일반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스마트폰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이 링크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또는 이 노란 톡방, 오픈 톡방에다가요.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적어주시면은 또다시 톡방 하나가 뜰 겁니다. 그렇게 톡방으로 입장해 주셔서 저희에게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혹은 지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 얘기해 주시면 더욱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코너는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률 대결 종목 어떤 게 새로운 게 있고 어떤 걸 보유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 전에 그 룰부터 함께 알아보셔야겠죠. 저희 방송에서는요. 룰 소개는 항상 2위 분이하고 계신데 오늘의 2위 나현지 전문가님이십니다. 나현지 전문가님 오늘 수익률 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2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제 주식왕 퀸덤 수익률 대결과 포트폴리오 운용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명의 전문가들은 각각 TV방송에서 다음 방송까지 유망 종목을 TV방송에서 설명하고 그 종목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방송이 월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월요일 방송의 경우 단기 매매 형식으로 종목의 당일 최대 상승률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합니다. 다음으로 화요일 방송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음 주 방송까지 종목 수익률을 산정하여 발표합니다. 단 단기 매매 종목이더라도 보유한 상태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공개 종목은 TV방송에서 모든 가격 전략을 공개하고 히든 종목의 경우 노란톡방에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여 운영합니다. 단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익률 산정 시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되며 주식왕 퀸덤 공식 포트폴리오는 최대 12종목으로 구성합니다. 여섯 번째 수익률 1위의 경우 TV방송에서 진행을 맡고 시청자분들에게 특별 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수익률 최하위의 경우 노란톡방과 TV방송을 활용한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룰 소개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요즘 장이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연저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환율은 또 계속해서 고점을 찍다가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에 들어서는 또 갑자기 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렇게 이틀만 양일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온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그쵸. 저희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렇게 빨간불 켜진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저희 자세한 수익률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7일 전체 수익률 현황입니다. 네, 표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저희 이렇게 종목이 있는데요. 네, 이 종목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미정 전문가님의 CS 윈드, 그리고 저희 종목 중에서는 한일사료, 그리고 나현지 전문가의 휴마시스가 이렇게 각각 빨간불 켜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나현지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살펴보면요. 나현지 전문님의 종목 같은 경우에 코스모화학, 한국항공우주, LG화학 매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요 한 종목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 보유 중인 휴마시스는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죠. 지난주 지수 상승 흐름과 함께 주가가 상승해서 현재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들어 처음으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 소식이 오늘 들려왔는데요. 이것이 또한 호재로 작용할지는 또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정 전문가의 종목 살펴볼게요. 이 이미정 전문가의 종목에는 현재 CS 윈드 그리고 대성 파인텍 두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말했다시피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로 인해서 대성 파인텍의 상승 마감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인 CS 윈드 또한 오늘 상승 흐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리뷰는 각각의 전문가 분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수익률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최고가 수익률 기준으로 전체 22.4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7.39%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SDN과 현대건설기계 이 두 종목을 제가 현재 보유 중에 있는데요. SDN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굉장히 강한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아마도 수요일에 29일 수요일에 있는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개최 예정이다라는 이슈가 붙어서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이슈 또한 주가에 반영되어서 차트에 좋은 차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태양광 관련주에는 SDN 그리고 G2파워가 있고요. 이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상승 흐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현대건설 기계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요. 오늘도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유럽연합국 EU 회원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승인한 이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스인데요.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종목 우선 보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까지도 확인해보면 외국인과 기관, 지금 우선 현대건설기계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이를 기관이 매수하면서 지지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뒤 그래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나현지 전문가님의 보유 종목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휴마시스인데요. 휴마시스 앞에서 반도체 관련주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관련주는 아니고요. 하지만 지난 한 주 우리나라 또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대만과 함께 시장의 우려감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아냈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 하나인 이 반도체가 글로벌 침체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시장 조금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마시스가 5%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휴마시스 지난 시간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숭이 두창이 또 새로운 바이러스로 대두가 되면서 언제쯤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나 좀 속상함이 가득한 상황인데 코로나에 대한 우려도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휴마시스 코로나 이슈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한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당뇨병 등 만성질환 체외 진단 기업인 케어포유에 40억 원을 투자하고 또 혈당 측정기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휴마시스는 케어포유의 15억 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향후 주식 전환이 가능한 2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매입해서 총 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한 건데요. 이번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와 또 여성 호르몬 진단기기 이외에 혈당 측정 분야로 이 사업 영역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의 사업 확장에 따른 실적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량의 혈액을 이용해서 신속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진단, 또 당화 혈색소 분석기와 자가 혈당 측정기 등을 새롭게 개발하면서 매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한편 이 주가에는 좋은 영향 끼치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미정 전문가의 보유 종목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보유 종목 중에서 CS 윈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S 윈드는 최근 미국 베스타스 아메리칸 윈드 테크놀로지와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오늘은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태양광 설치량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태양광 산업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독일 정부도 풍력 발전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눌림목 구간에서 벗어나서 반등했다가 다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신규 법인 인수로 인한 고정비 부담과 또 낮은 생산 수율은 분기를 거듭할수록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 영업이익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보유하도록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진 종목 중에 대성파인텍이 있는데요. 오늘 대성파인텍은 2%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성파인텍은 매도 의견 드리니까요. 내일 시장이 개장하면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정 전문가님의 보유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제 한번 차트 화면 보시면은요. 여기 방송 종목 저희 5개 들고 있습니다. SDN, 현대건설기계, 휴마시스, 대성파인텍, CS윈드. 이 중에 몇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 이제 될 예정이지만은 현재 들고 있는 종목 5종목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5종목에서 저희가 수익률 이렇게 내고 있는 빨간색 흐름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빨간색으로 장식하고 싶다면은요.
있으시면요.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수익률 레이스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대시면은 링크가 뜰 거고요. 그 링크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오픈톡방에다가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적어주시는 것, 그게 두 번째 방법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저희 방송 이렇게 한 번씩 찍어서 올려주시면 더욱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랑 실시간으로 수익률 한번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주식왕 종목 옥타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왔을지 기대 안 되시나요? 각각 공개 종목, 히든 종목 이렇게 2개씩 갖고 왔는데요. 또 오늘 갖고 온 종목이 내일 어떻게 상승 흐름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먼저 나현유 전문가님 보유 종목 한번 오늘의 종목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종합 상사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LX 인터내셔널은 자원 부문의 이익을 통해 연간 실적을 상승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에너지판 부문의 실적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거기다 물류 부문의 견조한 영업 실적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LX 인터내셔널은 또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광산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과 채굴량 모두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분기 대비 석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광산 증산과 팜오일 시황 강세 영향으로 대규모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에 관해서도 또 이 수출에 관여하는 기업으로 환율이 오름에 따라서 이 기업의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호주산 고열량탄 가격이 역사적 고점을 또 기록하면서 유의미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등으로 구성된 이 컨소시엄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원료 공급부터 배터리 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LX 인터내셔널은 니켈 채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LX 인터내셔널의 기업 분석을 살펴보면 매출액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 또한 2021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에도 어느 정도 상승해서 8천억 원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은 2019년에 적자에서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하며 2021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022년에도 긍정적인 이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일 대비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한 빨간불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고 있는데요. 특히 6월은 고배당 종목군 투자 적기라고들 하죠.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동시에 또 예상 실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X 인터내셔널입니다. 또 한 달 수급을 살펴보게 된다면 LX 인터내셔널 5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투자를 비롯해 연기금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요. 이 흐름 앞으로 지켜보면서 LX 인터내셔널 투자해도 될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임미정 전문가님의 오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거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공개 종목으로 들고 온 건 SM인데요. 이 SM은 글로벌 한류 및 K-팝을 선도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소녀시대와 샤이니, 그리고 엑소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NCT 127 일본 돔투어부터 슈퍼주니어의 아레나 콘서트, 그리고 동방신기의 일본 팬미팅 등 일본 콘서트 재개로 2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던 일본 법인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엔터 기업이고요. 또 오는 7월 8일에 두 번째 미니 앨범 걸스 발표를 앞둔 에스파가
또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요. 에스파는 현재 미국 LA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미국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에스파의 미니 2집 걸스의 선 주문량은 이미 100만 장을 상회했고요. 또 총 판매량 역시 150만 장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블랙핑크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글로벌 팬덤 확대 그리고 대규모 투어로 이어질 예상이고요. 또 SM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 넘게 증가한 1,903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영업이익도 컨센서스 209억 원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약에 힘입어 견조한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현재 SM의 수급별 현황을 보면 기관만이 순매수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또 차트를 보시면 현재 횡보 구간 흐름을 이어가다가 지금 조정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에스파 컴백과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SM은 또 반등할 구간이 접어들 것으로 보여서 SM을 공개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고요. 이어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히든 종목은 폴리우레탄 기반의 LNG 선박용 초저온 본행제 전문 제조기업인데요. 국내 조선사들의 압도적인 LNG선 시장 점유율 영향이 큰 기업입니다.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LNG선 수주를 했으며 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곧 LNG선 대규모로 수주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 이슈로 LNG 추진선의 수요가 증가 중이고요. 또 이 증가와 함께 에너지 공급망 재편 역시 수요로 이어지기에 LNG선 시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2022년 매출액은 4,106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영업이익도 193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자재 가격 안정세로 하반기부터 수익성 회복이 기대가 되고요. 또 2023년에는 수주 증가와 판가 인상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면서 실적 정상화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종목은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사실 이 히든 종목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소개를 이후에 제가 하락했다가 또 무려 15%나 급 반등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 종목명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노란 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오늘의 공개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들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PPT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은요. 먼저 현지 전문가님의 종목 같은 경우는 LX 인터내셔널이었죠.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광산 운영 중이며 인도네시아 집중 공략 이렇게 하면서 이 종목 얘기해 주셨고요. 히든 종목에는요. 치과형 의료기기 산업 내 주요 제품, 치과형 임플란트 주력이었어요. 이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이 네. 종목 예상 가세요? 아니요, 저는 아직 예상이 안 가는데 혹시 힌트 조금만 주실 수 있으세요? 가장 큰 힌트가 바로 이 임플란트와 관련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종목이 살펴보면 제가 비슷한 업종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회사 돈으로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이런 이슈 등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이 종목은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 종목의 매출 등이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매출 등이 이 종목으로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용 의료기기 산업 내 주요 제품인 이 치과용 임플란트를 주력으로 하면서 특수 금속으로 만든 인공 치근을 치조골에 이식해서 이 본래의 자기 치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이식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6% 늘어난 874억 원, 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7% 증가한 23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2분기 영업이익률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2포인트 증가한 26.5%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중국이 임플란트 선호도가 정말 강한 지역이어서 3분기부터 수출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4월부터는 러시아양 수출이 재개되면서 1분기 운송 이슈로 발생됐던 지연 부분이 2분기로 어느 정도 이연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비와 물류비 비중이 적기 때문에 원가율 상승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2분기 또한 이 실적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힌트만 달라고 했던 건데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 히든 종목 설명을 안 했는데 그냥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여쭤보려고 설명을 했던 드렸습니다. 건데 이게 힌트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절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쯤 되면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아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이미정 전문가님도 뭔가 설명을 해야겠네요. 우선은 제가 공개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의 이미정 전문가님의 공개 종목 SM이었죠. SM,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SM입니다. 그 SM, 일본 콘서트 관련 주였고요. 그러면 히든 종목은 무엇이냐? 히든 종목 LNG 선박용 초저온 본행제 전문 제조기업이다. 약간 어려운 말 들어갔어요. 이제 어려운 말 들어갔는데 또 이러면 저랑 현지 전문가님 아리송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하지만 또 힌트를 주신 게 저번에 갖고 오신 종목이라고. 맞아. 저도 그럼 그것 또 때문에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저 예. 본행제 저 너무 말이 익숙하잖아요. 저 또 처음에 LNG 막 이러길래 또 어려운 얘기 하신다 이랬다가 한번 들고 왔다고 얘기하시길래 혹시 이랬거든요. 그쵸? 그 1위 기업 맞죠? 그쵸. 현지 전문가님이랑 그때 급 반등했다고 맞아요.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뭔가 확 와닿았거든요. 네. 혹시 하나만 만약에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힌트 한 개만 더 하면? 힌트 한 개를 더 드리자면 우선은 조선 관련주고요. 또 조선 관련주고 글자 수가 5글자예요. 맞아요. 글자수가 5글자다. 네. 저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그쵸? 생겼죠. 저도요. 무슨 이니셜로 시작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죠? 얘기해도 될까요? 그 정도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럼요. 또 약간 영어로 했을 때 음절이 A부터 D, E, F, G, H, Z 중에 Z까지 너무 많잖아요. 뭐에 해당하나 그쵸, 너무 음절이. 많죠. D 하나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D. 네, 여러분 D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공개 종목과 히든 종목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저의 공개 종목, 히든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자, 먼저 제 공개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제가 가져온 해시태그 같이 붙여보았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 대통령, 원전, 로봇 이렇게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휴림 로봇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은요. 이렇게 최근에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슈가 뭐가 있냐. 제가 또 이슈에 예민하잖아요. 이슈 얘기를 드리자면요. 오늘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국이었는데요. 나토 회의에서 50조 규모의 유럽 원전 세일즈에 나설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원전 협력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코스닥 외국인 매수가 4위였고 지금 제가 기업 분석 한번 띄워드리면요. 지금 매출액도 보시면은요. 2019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요. 외국인의 매수 보유 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점 잡아보면은 저는 지금 2,950원, 3,000원대까지 지금 하락. 여기서 손절가 잡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위로는 첫 번째로 4,500원대까지 한번 잡아볼 수 있는데 더욱더 자세한 실시간 전략은 제가 톡방에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추가적인 이슈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삼성전자와도 관련이 있죠. 이 삼성전자에서 경기도 수원 본사에 신규 연구개발 R&D 종합연구소 연구동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과 차세대 통신, 전쟁, 로봇, 서비스 이런 미래 신사업에 앞으로 5년 동안 총 4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휴림 로봇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삼성물산과 협업을 통해서 미래 지향적 주거 문화를 담고 있는 레미안 라이프관에 AI 로봇 태미를 도입한 바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삼성과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함께 상승한 흐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요. 잠시만요. 자, 이것입니다. 히든 종목인데요. 지금 제가 해시태그로는 가스 배급제, 석탄, 독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가스 배급제
결제 이게 굉장한 이슈인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건데 현지 전문가님의 이슈와도 살짝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슈요? 제 이슈랑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워낙에 또 광범위하게 그렇죠. 그러다 에너지 보니까. 관련 섹터라고 보면 네. 또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석탄 관련 섹터로 들고 온 거거든요. 네.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이 종목이?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오늘 힌트를 정말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게 어딨어. 저희 거 다 그동안 맞아요. 물어봐놓고. 다 여쭤보시더니. 그동안 너무 많이 줘서 네, 여러분 만약에 이 종목이 그러니까 예측이 가신다라고 하면은 톡방에다가 혹시 이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요. 상품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정 전문가님, 제 종목 몇 글자게요? 네 글자? 네 글자인가요? 저는 감이 하나도 안 와서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힌트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앞에 두 글자가요. 요즘 그 24시 편의점 거기랑 비슷한 뭐지? 모르겠는데? 다 24시 편의점 아, 두 이거 글자, 두 개잖아요. 많이 아는 브랜드. 유명한 게 세 개인데 그 중에 맞아요. 두 개가 두 글자예요. 그죠? 그걸로 글자가 시작합니다. 총 5글자고요. 어려워. 진짜로? 어려워. 어렵다고? 아니 잠깐만, 이렇게 정적이 있을 일이에요? 이거 어렵다고 한 아니 게? 왜냐면은 24시 편의점을 그 3개 중에 2개 영어로 된 곳. 영어로 된 곳. 둘 다 영어잖아. 중에 2글자네요. 그러네요. 그리고요. 네. 뒤에는 제가 예전에 가져왔던 종목 중에 청담 글로벌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쵸. 3글자가 겹쳐요. 그럼 저 약간 알 것 같아요. 저도요. 역시 톡방에 역시 감이 올리면 역시 똑똑하신 상품 분들. 주시죠? 톡방에 올리면 상품 주시는 그거 거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제 마음이고요. 네. 네,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저희의 새로운 종목까지 오늘 알아봤는데요. 히든 종목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한번 실시간으로 저희에게 전략 받아보기 위해서 아래 보이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혹은 방송 끝나기 전에 나는 종목 알겠는데 하는 분들은요. 이 노란 톡방에다가 혹시 땡땡님의 히든 종목 이것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 한번 남겨주시면은요. 제 마음에 따라서는 선물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 톡방 들어가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래쪽 보시면은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무엇으로 찍냐면요. 핸드폰의 일반 카메라로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돼요. 촬영해버리시면은 저희 톡방에 그냥 보고 있다 인증샷 올리시면 되겠고요. 촬영하지 마시고 그냥 카메라로 대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뜰 거니까 그 링크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오픈 톡방에다가 주식왕 퀸덤 이렇게 적어주시면 또 톡방 하나 뜰 거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은 9시부터 9시 50분까지 즉 이제 4분 남았네요. 4분 남았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야겠네요. 지금 들어오셔야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요. 비밀번호 잠겨서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클로징을 하기 전에 수익률 꼴찌 벌칙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부터는 이 수익률 꼴찌 벌칙 조금 바꿔볼까 하는 얘기를 방송 전에 얘기 나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재밌을까를 고민하다가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재밌을까 얘기를 하다가 1등이 꼴찌에게 좀 벌칙을 제한하는 방식을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오늘의 꼴찌죠. 맞아. 저도 사실 어떤 벌칙을 수행할지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커피 쿠폰을 선물로 해드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커피 쿠폰도 좋고 또 지난번에 현지 전문가님께서 해주셨던 교육 진행해 주셨던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벌칙 조금 기대가 되는데 혹시 어떤 걸까요? 네, 이제 1등이 하는 것이니까 저는 오늘 안 그래도 자동차주가 강세였기 때문에 드라이브 하기에 좋은 아이템이죠. 선글라스를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선글라스. 제가 고르는 걸로 쓰고 오셔야 돼요. 네. 문화 전문가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선글라스로 제가 착용해서 다음 방송 때 벌칙을 수행하는 걸로. 혹시 어떤 한 선글라스? 시간 내내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아니죠. 제가 톡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다면요. 톡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내일 방송 시청해 주시면은요. 의정 전문가님이 어떤 선글라스 쓰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분들을 사칭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대1 유사수신 행위, 또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사기는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주식왕 퀸덤의 수익률 대결 종목 결과와 함께 그리고 의정님의 꼴찌 벌칙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